한국인의 마늘 사랑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요리 과정이지만 서양인들이 볼 땐 거의 마늘 폭탄 투하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한식 조리 과정에서 마늘 조금이라고 하면 최소 4-5쪽, 다진 마늘 약간이라고 하면 최소 밥숟가락 2개 분량은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1년간 먹는 마늘 양이 총 5쪽이 안 된다고 하니 한국인들이 마늘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마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마늘을 정말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서양에서는 좀처럼 마늘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 중 마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탈리아인을 욕할 때 이 마늘 냄새나는 XX라고 할 정도니 이탈리아가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 알려진 대표적인 이탈리아 파스타 요리로 알리오 올리오가 있습니다. 마늘을 뜻하는 알리오와 올리브유를 뜻하는 올리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재료가 핵심입니다. 마늘을 편썰거나 다져 올리브유에 볶은 다음 마늘향이 올라오면 면수를 더한 소스를 면에 버무려 먹는 심플한 파스타인데요. 재료도 조리법도 단순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요리죠. 그런데 이탈리아인들조차 한국인이 알리오 올리오를 만드는 걸 보면 놀라 기절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마늘이 주재료인 파스타라도 마늘 한 주먹을 넣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국인은 마늘을 향신료가 아니라 채소 반찬이나 감자처럼 여기며 먹고 있는데요. 결국 서구권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이탈리아도 한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양이라고 합니다. 수치로 보자면 한국보다 중국의 마늘 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마늘잎이나 마늘대 등 마늘 부속물들의 소비량이 높은 데다가 한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양이 많다는 것을 계산하면 결국 중국 마늘 소비량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은 마늘을 양념으로도 듬뿍 넣지만 그냥 마늘 자체를 먹는 일도 많습니다. 생마늘을 썰어서 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고기를 구울 때 생마늘을 불판에 살짝 익혀서 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이 싹 사라지죠. 생으로 먹으면 매워서 많이 먹지 못하는 마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요. 기름진 고기가 느끼해서 잘 먹기 어려울 때는 호일 그릇에 마늘을 넣고 참기름과 함께 익혀 먹기도 합니다. 쌈을 싸 먹을 때도 마늘은 필수 재료입니다. 간장과 식초, 설탕을 넣고 장아찌를 담그면 마늘의 매운맛은 빠지고 은은한 마늘향이 남아 새콤짭짤한 밥도둑이 되죠. 하지만 한국인들 입맛과 달리 외국인들에게 마늘은 여전히 비호감 식재료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냄새를 아주 끔찍하게 여기죠. 과거 한국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김치 냄새, 마늘 냄새를 꼽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피하던 마늘을 이제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한국 음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핫 키워드로 떠오른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원래 서양에서 온 음식인데 왜 한국 음식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마늘빵은 서양 음식이 맞습니다. 마늘과 버터, 파슬리가 조합된 스프레드를 바게트나 식빵, 크루아상 등에 발라 오븐에 구워 먹는 빵이죠. 우리나라에서 찬밥을 처치하기 위해 누룽지, 볶음밥, 숭늉 등 다양한 활용 요리가 생긴 것처럼 서양에서도 말라서 굳어버린 빵을 재활용하기 위해 마늘빵 조리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게트처럼 단단한 빵을 이용해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늘빵은 서양에서 유래했음에도 서양인들 사이에서 많이 먹는 빵은 아니었습니다. 마늘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가 이미 굳어버린 딱딱한 빵에 마늘버터를 발라 구우니 더욱 단단한 식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4년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충남 서산 해미 성지에서 아시아 주교 모임이 열렸습니다. 식사 시간 끝나갈 무렵 디저트로 마늘빵이 제공되었는데요. 교황이 이 마늘빵을 한 입 먹은 후 깜짝 놀라 빵을 이리저리 보더니 먹고 또 먹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빵은 100% 우유버터와 국내 토종 마늘인 서산 육종 마늘이 들어간 육종 마늘빵이었는데요. 국내산 토종 마늘 중 육종 마늘은 향과 맛이 독특할 뿐 아니라 항암 효과와 성인병 치료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알리신 함유량이 보통 마늘보다 훨씬 많습니다. 빵을 개발한 업체는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마늘의 풍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20톤의 마늘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실험을 거듭했고 2억 원의 비용을 들여 100만 명의 시식 테스트를 거친 끝에 이 육종 마늘빵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서양 마늘빵은 단맛이 나는 재료를 넣지 않는데 육종 마늘빵은 동글동글한 귀여운 외형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도 달콤한 마늘향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마늘이 들어갔음에도 전혀 매운맛이 나지 않죠. 당시 교황은 이 마늘빵에 홀딱 반해버렸고 식당에 요청을 하여 행사마다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간식으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빵은 교황빵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한국 육종 마늘빵이 교황빵으로 유명해지자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에서 수출 제안이 왔는데요. 황반죽을 성형해 급속 냉동한 생지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코스트코로 수출되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마늘이라고? 향신료를 넣은 부드러운 크림치즈를 먹는 느낌인데. 다 먹고 나면 입에서 마늘향이 남기는 해.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 있어. 먹을 땐 전혀 마늘인지 몰랐어. 그런데 먹고 나면 알 것 같아. 그래도 멈출 수가 없네. 내 평생 먹은 마늘향보다 이 빵에 들어간 마늘이 더 많을 것 같아. 한국이 왜 마늘을 많이 먹는지 알겠어.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배워서 구웠어. 달콤하고 부드럽고 촉촉해라며 급찬이 쏟아졌는데요. 실제로 팬데믹을 지나면서 미국인들에게 마늘빵은 이제 한국식 마늘빵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미국 요리 매체 푸드52는 코리안 크림치즈 마늘빵이라는 기사에서 이 한국식 빵은 바게트나 일반 토스트 대신 육면으로 분할된 우유빵을 사용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크림, 치즈와 마늘버터가 어우러져 엄청난 맛을 뿜어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결과 마늘빵이지만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것보다 더 진하고 고급스런 맛이 난다고 전합니다. 푸드네트워크 역시 마늘빵 애호가라면 이 한국식 크림치즈 마늘빵을 좋아할 것입니다. 라는 기사에서 마늘빵과 데니시 치즈가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한국식 크림치즈 마늘빵이 된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마늘빵의 맛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꼭 먹어봐야만 알 수 있다면서 자세한 레시피를 알려주기도 했죠. 선데이 서퍼 역시 한국식 마늘빵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와 방법이 필요한지 알려주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한국 마늘빵 생지를 구워 놓으면 마침 일찍 모두 매진될 뿐만 아니라 빵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은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죠. 구글에도 한국 마늘빵을 검색하면 수많은 레시피가 쏟아질 정도로 한국 마늘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한국 때문에 식성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평생 쳐다도 안 보던 마늘을 먹는가 하면 외국 식품 기업들이 너도 나도 매운맛을 개발하고 좀 더 맛있게 매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죠. 예전에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운 음식을 먹는 걸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운 걸 먹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고 땀을 쭉 빼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기 없던 마늘빵조차도 한국식으로 재탄생하면 다시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한국 음식의 능력에 감탄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